미래통합당은 집회에 참가한 소속 정치인과 당원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과 8.15 집회를 엮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최하지도 않았고 참가를 권하거나 독려한 일도 없고 우리 구성원들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한 적도 없는 겁니다. 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한 방송에 출연했는데 앞선 출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었죠. 자, 본인도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치권에 불어닥친 코로나 여파 알아봅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최대한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자, 먼저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네, 지금 보기에 화질이 조금 좋지 않은데 이 인터넷 연결상에 일부 차질이 있어 보입니다. 자, 먼저 최근에 지금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이제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나갔다가 전 출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본인도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코로나 여파가 직접적으로 지금 미치고 있는데 김기현 의원님 본인의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접촉하거나 혹은 확진자와 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적이 없어서 큰 문제가 없긴 합니다만 우리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많은 국회 주변에 네, 지금 인터넷 연결이 약간 차질을 지금 빚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화상을 연결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화상 연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자, 음성만 살려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현 의원님, 예, 들리시나요? 잘 들리는데 화상이 안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말씀 계속 이어주시죠. 지금 주변에 좀 변화는 좀 있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직접 접촉한 적이 없고 해서 괜찮긴 합니다만, 현역 의원도 일부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지금 뭐 국회 활동도 그렇고 어떤 변화된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 차원에서도 지금 그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었던 우리 국회의원들의 그 워크숍, 그러니까 곧 정기국회가 시작되니까 워크숍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그거마저도 지금 연기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의원들이 출최하기로 했던 각종 세미나나 뭐 정책 토론회 공청회 같은 것도 속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회에서 만약 이런 사태가 커지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면서 조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상 연결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지금 박범계 의원도 지금 화상 연결을 준비를 했었는데 화상이 잘 안 되나 봐요. 자, 그렇다면 박범계 의원님 지금 제 목소리는 들리시나요? 네, 아주 잘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김기현 의원께도 여쭤봤는데 어떻습니까? 좀 최근에 이낙연 의원도 방송에 출연했다가 이전 출연자가 그 확진 판정을 네네. 받아서 본인도 지금 자가격리 중이신데 박범계 의원님 개인 신상이라든지 아니면 정치활동 돌아다니시는데 조금 제약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어제 오늘 뭐 행정수도 완성 토론회 같은 것 같은 국회 내 토론회가 철저하게 50명 이하로 이제 규제되니까 조심하게 되고 또 뭐 무증상 감염 이런 가능성들이 보도되면서 그냥 목이 좀 컬컬한데 저 네. 자신조차도 네. 이거 자주 이렇게 체열이 아니죠, 온도를 몸의 체온을 재는 위축된 그러한 뭐 생활상의 모습을 자주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
그 국회의원회 간의 좋은 그 토론회장이 꽉 찼었는데 네. 그래서 국회 도서관 쪽으로 어쩔 수 없이 잡았는데 행사들이 다 자주 취소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 덕을 좀 보는 그렇게 이제 행사장을 바꾸는 그런 또 풍경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 지금 화상 연결 오디오가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박범계 의원님, 제 말은 잘 네네. 들리시는 거죠? 네, 저는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소리만 듣고 음성으로 네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전당대회가 예, 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하기로 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국민들한테 좀 관심을 좀 덜 받을 것 같은데요. 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뭐 저희 당의 전당대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정말로 코로나19가 지난달만 해도 좀 잡히는 거 아니냐. 지난달 전까지. 그렇지만 지난 7월 중순 하순경부터 급증세가 시작이 되더니만 최근에 이제 8.15 집회라든지 또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게 지금 나오면서 온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랄까요? 걱정이 나라를 휩쓸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민주당의 전당대회인들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온라인 방식으로 오늘 있을 TV 토론도 연기를 29일로 했거든요. 네. 또 29일 날 전당대회 당사에서 하는 온라인 전당대회에 대해서도 지금 김부겸 후보 같은 분은 연기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 당으로서는 감수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본격적으로 그 코로나 네네. 관련 여파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으로 지금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차명진 전 의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명진 전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후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데 먼저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면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거는 검사 전에 확진 판정 받기 전에 글입니다. 어머니가 광화문 집회에 왜 갔냐면서 통곡을 했다. 야외에선 코로나 안 옮기니까 걱정하지 말아달라. 빨갱이 방송 거짓말하는 거 믿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그 야외 집회 참석 같은 것을 두고서 문제를 삼는 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게 말이 이제 바뀝니다. 확진 판정을 이제 받은 뒤에 봤더니 자, 여보 미안하오.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지 하면서 본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심경을 밝혔는데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에 대한 그런 서운한 심경도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묻도록 하겠는데요. 김기현 의원님, 이 확진 판정 받기 전에 지금 차명진 전 의원이 했던 발언들, 야외에서 하는 집회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 빨갱이 같은 행동이다라는 멘트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우선 차명진 전 의원이 우리 당 소속이 아닙니다. 우리 당에서 이미 해당 행위를 했대서 제명 처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당 소속이었다고 해서 우리 당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동안에 우리 당에서 이제 제명을 당하면서 후보의 자격도 박탈됐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운한 감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사 표명을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 당원도 아니고 우리 당에서 제명 처분까지 한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어서 네. 그걸 우리 당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하는 말씀 하나 드리는데 네. 다만 이제 그분이 올렸던 글을 보면 야외에서 접촉이 잘 안 된다. 사실은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알려져 있긴 야외에서는 잘 전염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본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과 접촉한 많은 분들의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을 고려했으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굉장히 반성하고 책임져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차 전 의원 본인은 이전에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 같이 의정 활동을 했던 동료들인데 이렇게 본인이 보기에는 좀 매섭게 차단하는 듯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에 서운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후보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제명을 당했잖아요. 누구든지 그 정도 되면 서운한 감정이 아니라 배신감이 생기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당에서는 해당 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해서 제명 처분을 한 것인데 제명 처분한 사람이 제명 처분을 당한 사람이 그 후에 무슨 행동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책임을 지고 그걸 컨트롤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마치 현재도 우리 당 소속이거나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자꾸 정부 여당에서 그 이슈를 꺼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도다. 그분 책임질 거는 책임져야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왜 우리 당에다 자꾸 엮으려고 하시냐는 거죠. 네. 자, 박범계 의원님은 그 SNS에 올린 그 글 있잖아요. 먼저 올렸던 걸 확진 판정 받기 네네. 전에 올렸던 그 글 보고 보셨죠? 네네, 뭐 야외에서는 옮기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우리 김기현 의원님은 그 우리 박찬영 앵커께서 질문하신 취지가 뭐 통합당의 책임져라 이런 취지의 질문이 아니고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극단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했던 발언이 가장 정말 극단적인 발언이었고 그것은 여야 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참 어떻게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결국은 이번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하셨고 그 결과로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과 후가 다른데 국민들이 볼 때 그것은 통합당의 책임이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차명진 의원께서 그동안에 국회의원을 하셨고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정치적인 배경이 통합당, 전에는 뭐 한국당 또 새누리당이었다는 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범야권, 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 계열에 해당하고 또 그 광장에서 소위 태극기 부대와 함께하는 문제되는 전광훈 목사와 관련이 있다. 이런 것을 언론과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권에서도 우리 민주당 당 소속의 어떤 당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범여권 사람이 혹시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면 범여권의 이름으로 비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결과적으로 차명진 전 의원이 뭐 확진 판정 받은 걸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당신께서 하셨던 그 극단적인 발언을 한번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좀 착하게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김문수 전 지사가 자신의 SNS에 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영상을 놓고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자, 화면 한번 보고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6일 경찰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교인에 대해서 연행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행이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게도 동행을 요청했는데요. 너는 왜 가자 그래? 감사하다 이 말이죠. 왜 감사한 걸 경찰이 뭐 하는 거냐고? 네, 호통을 치며 강하게 반발하던 김 전 지사는 경찰에 신분증도 요구합니다. 서울 영등포지라서 나는 김문수. 네, 제가 압니다. 영등포 경찰서. 예. 근데 왜 나를 가자 그러는지 이유를 이야기해. 같이 제가 강제로 가자는 게 아니라 내가 김문수인데 왜 가자 그러냐고. 네, 김 전 지사는 본인의 이름을 강조하더니 경찰을 향해서 다시 경고합니다. 여기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3번 해서
국회의원 이력을 강조하는 김 전 지사. 그런데 과거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1년 경기도지사 시절 119로 전화해서 본인의 이름을 못 알아듣는 소방관을 질책했었습니다. 이름이 누구냐는데 왜 말 안 해?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는지 먼저 말씀을 갖다가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게 안 들려요? 자, 박범계 의원님, 네네. 지금 화면 혹시 보셨나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전 지사님이야말로 말 그대로 현재 통합당의 전신정당에서 정치적 잔뼈가 굵으셨고 국회의원도 3번 하셨고 1200만 경기도민의 대표인 경기도지사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 저기 소방대원 앞에서 이렇게 좀 잘 본인을 내세우는 그런 과실을 하셨다가 참 창피를 당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것은 현재 김문수 전 지사님은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소위 이번 광화문 집회의 주도적인 세력 중에 하나인 기독자유통일당인가요? 그 당의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현재 국회의원도 아니고 도지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실감, 동시에 과거에 갖고 있던 권위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했던 잘못된 저는 반응이라고. 오히려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어떤 일을 이렇게 겪게 되면 제 신분을 가능한 한 밝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꾸로 되신 것 같아서 참 의아스럽습니다. 이상합니다. 예. 자, 지금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과 그를 이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기현 의원님, 저 경찰의 행동이 좀 과했다고 보시나요? 예,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그 영상으로 보여주신 우리 그 차명진 전 의원 영상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네. 저기 미래통합당 후보 옷을 입고서 선거 유세하거나 공천 심사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영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다가 공천에서 나중에 제명이 됐는데 선거운동한 것하고 지금 그 코로나 상황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보여주시려면 그분이 광화문에서 무슨 집회를 했거나 코로나와 관련된 행동을 한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왜 네. 자꾸 거기다가 새누리당 전 의원 이렇게 표시하고 화면을 냈냐는 거죠. 그래서 매우 부당하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네, 우리 네. 김문수 전 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분은 과거에 우리 당 소속했던 것은 맞습니다만 이미 벌써 오래전에 탈당을 해가지고 기독자유통일당을 창당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의 선대위원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총선 때 이미 그 당에서 후보를 냈던 그런 정당이죠. 어찌 보면 우리하고는 경쟁되는 정당의 그런 선대위원장까지 하시고 창당하신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마치 우리 당의 책임인 것처럼 자꾸 이상한 프레임을 만드는 게 매우 부당하다. 이것이야말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이슈를 자꾸 정치적 이슈를 만드는 잘못이 있다. 그 점을 먼저 전제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만 우리 김문수 전 지사님의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과정이 어쨌든 간에 매우 부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검사 받으시면 될 일인데 네. 국회의원 3선했다고 검사를 안 받아도 된 권리가 있는 건 아니시잖아요. 다만 이제 전체적 과정을 보면 그게 이제 강제 연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니까 왜 나를 강제 연행하려고 하는 것이냐, 인권 침해 아니냐 이런 식의 항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유를 그렇다 하더라도 검사를 받으시면 되는 것이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검사 받으셔서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이 오해를 안 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얘기해 보죠. 지금 광화문 집회를 놓고서 민주당에서는 통합당이 책임감을 갖고 방역을 돕도록 조치를 좀 해달라 지금 이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범계 의원님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게 정확히 이후 상황에서 좀 통합당이 교인을 설득한다든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시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번 8.15 광화문 집회 일대의 집회를 보면 그 주도 세력이 전광훈 목사임을 금방 알 수 있고요. 거기에 제가 잘 아는 충청도의 홍문표 의원님이 다녀가셨습니다. 현역 통합당 의원님이고
또 현역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인 민경욱 위원장이 주도했고요. 또 김진태 위원장이 또 현장에 와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했습니다. 통합당과 관계가 없을 수 없고요. 전광훈 목사를 키워준 세력이 누굽니까? 지난번 한국당 시절에 이번 21대 국회 전인 20대 국회 때 황교안 대표를 위시해서 전광훈 목사를 오늘날 이만큼 정치적인 말 그대로 핵으로 키운 세력이 통합당임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지금 민간단체나 개인이 어떤 확진이 돼가 코로나19로 확진이 돼가지고 했을 때는 당국, 사법당국 등에 의해서 철저하게 동선이 추적이 되고 그것이 공개마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의 어디서 왔고 어떤 방법을 보였으며 누가 주도를 했고 또 해산 후에 어떻게 지역으로 내려가고 그 동선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지금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은 지금 여기서 8.15 집회하고 우리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오히려 키웠던 세력으로 영향력 있는 정치적 세력으로 전광훈 목사를 포함해서 그때 모였던 사람들의 명단이나 추적이 가능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개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강력하게 정부와 입장을 맞춰서 저희 민주당과 입장을 맞춰가지고 이 부분에 더 이상 확진이 지금 전국의 9개 시도에 지금 33명이 지금 확진자가 관련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또 그중에 한 30여 명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 없다 뭐 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과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 주도 세력에게 네, 네. 그것을 압박을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저는 네.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김기현 의원님 받아서 바로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방역 당국의 방역 조치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전광훈 목사이든지 아니든지 그 어느 누구든지 상관없이 적극 협조해야 되고 만약 그와 관련돼서 협조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를 키워준 사람이 우리 당이라 그러는데 정말 황당한 주장입니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 그동안 계속해서 광화문 집회를 해 오셨던 분입니다. 광고도 하시고 사람도 모으시고 그리고 기독자의 통일당도 상당하신 분이시고요. 아니 근데 그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다른 정당 대표하는 분한테 우리 당에게 책임을 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하고 뭐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결국 이 이슈를 계속해서 미래통합당에게 무슨 책임을 덮어씌우려고 하는 시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광훈 목사뿐 아니라 사랑제일교에 속한 분 그리고 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좀 더 그 말씀을 드리면 이번 방역과 관련해서 방역의 주체이고 또 이 정책의 실패의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있습니다. 방역을 하는 게 뭐 미래통합당이 무슨 방역을 해야 될 권한이 있습니까? 책임이 있습니까? 집행권이 있습니까? 무슨 예산권이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 29일 날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시면서 국내 네. 지역 감염 상황은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그러니까 국내 여행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7월 21일 날은 8월 17일 날 임시공휴일로 정했습니다. 많이 놀러 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7월 24일에는 교회 소모임을 재개하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7월 30일에는 많이 놀러 가시고 공연 많이 보시라고 숙박비, 외식비, 소비자 쿠폰 이거를 1,700억원치나 예산에 반영해서 네네.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 보고 이제 괜찮습니다. 안심하고 활동하시고 놀러도 많이 가시고 공연도 많이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발표하면 정부 여당입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그에 대해서 책임지고 반성하는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걸 정부가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 관련해서 정치권의 생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지금 아이템을 하나를 좀 건너뛰어서요. 지금 미래통합당 그 백드롭 있잖아요. 배경막, 지금 배경막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미래통합당의 그 벽면에 걸려 있는 배경막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20일 미래통합당 대회의실에 등장한 파란색 배경막을 한강변에 맨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저긴 단가가 얼마, 저기는 몇 평짜리 뭐 이런 천박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해찬 대표의 천박한 도시 발언이 나온 날에 의문의 일패라는 메시지로 반박했는데요. 이렇듯 수돗물 유충 사태,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단독 입법 등 통합당은 정치 사안마다 배경막, 그러니까 백드롭을 통해서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드롭은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해서 사죄한 것에 이어서 친호남을 강조하는 문구로 교체했습니다. 자, 지금 백드롭이라고 합니다. 지금 배경막이 보이는데 김기현 의원님, 보통 저 백드롭이라고 하는 거 그 문구는 당내에서 누가 뽑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우리 당에 그 아주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30대 후반이신데 네. 홍보위원장 맡아 있는 김수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홍보위원회가 지도부하고 상의를 해서 백드롭을 뽑는 것을 알고 있고요. 색상도 파란색으로 해놓고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 이런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야, 우리 당이 과연 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좀 젊은 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당을 변모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좀 더 젊어지고 좀 더 스마트한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좀 이게 외형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좀 미래통합당이 좀 젊어지려고 하는 듯한 모습으로 좀 비춰지나요? 비판만 있지 대안은 없는 거죠. 색깔도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대표께서 지금 역사와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냥 대화일 뿐이지 과연 진정한 빌리 브란트인가?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처럼 정말로 민주당이 추구했던 남북 평화 공존 그리고 5.18에 대한 진정한 화해와 반성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빌리 브란트가 울고 가게 만들어야지 저런 빌리 브란트의 저런 그 자세를 그냥 벤치마킹하는 정도, 또 민주당의 색깔을 백드롭으로 벤치마킹하는 정도, 민주당과 정부의 대책을 그냥 조롱하고 그냥 지적하는 정도에 끝나고 대안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통합당의 한계라고 보고요. 그 한계의 정점에 저는 뭐 같은 당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누가 봐도 전광훈 목사 그리고 제1사랑교회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이번 8.15 광복절 집회 그로 인한 코로나19의 대폭적인 무려 일주 동안 1,6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중에 약 670여 명이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어 갖고 이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일파만파라는 이번에 집회 신고자도 있습니다. 진짜로 일파만파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과연 저러한 그냥 겉모습만으로 역사와의 진정한 대화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미래통합당에 취임한 이유가 어쨌든 간에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고요. 자, 김종인 위원장이 또 호남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광주 시민들한테 사과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 과연 김종인 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을 바꿔나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무릎을 꿇었다면 미래통합당 의원들 상당수도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 모습을 바라봤나, 이 부분이 궁금한데 각자 짧게 30초씩만 좀 입장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당 내에서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분이 한 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시고요. 정말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 대통합에 나서야 될 때다. 지금 정부 여당은 계속 갈라치기 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야말로 정말 국민 대통합에 나서야 될 때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호남 껴안기 그리고 국민 다른 계층 껴안기에 더 많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통합위원회도 별도로 저희들이 곧 발족할 텐데 모든 가치와 지역 그리고 이게 연령
각종 그 소득 네, 계층 이런 걸 다 고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박범계 의원님. 글쎄요, 지금 김기현 의원님께서 통합당의 모든 의원님들이 다 공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일부 수구적인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분들조차도 이 김정인 위원장의 행보를 동의할까? 저는 의문입니다. 일단 저런 행보는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성인데요. 가장 중요한 진정성,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모욕을 하는 그것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에 대해서 통합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5.18 이전에 4.19가 있고 그 이전에 3.1운동이 시작된 상해 임시정부가 있습니다. 네. 이 법통에 대해서 네. 과연 통합당이 인정하는지조차도 의문입니다. 네. 자,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화상으로 연결했는데 지금 인터넷망이 지금 불안해서 영상을 전해드리는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김기현, 박범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